많은 사람들이 상위 1%에 속하는 자산가들은 은퇴 후에도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자산 규모가 크더라도 준비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 결과는 의외로 비참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은퇴 후 삶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은퇴를 앞둔 분들께 경각심을 드리고자 상위 1%도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실질적인 대안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첫 번째 사례. 돈은 있었지만 계획이 없었던 정 회장. 정 회장은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억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성공 가도를 달렸고 은퇴 후에도 수익형 부동산 몇 채와 주식 자산이 있었기에 걱정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 만에 그의 삶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가 보유한 자산은 모두 현금 흐름보다는 자본 가치에 의존한 것이었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며 자산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은퇴 후 생활비로 매달 1천만 원씩 쓰는 그의 생활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비싼 아파트와 차량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낀 정 회장의 한마디는 이렇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은퇴 후 어떤 삶을 살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던 내 잘못이 가장 컸습니다. 교훈. 자산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의 구조와 은퇴 후 현금 흐름입니다. 수익형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은퇴 후 예상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2. 두 번째 사례. 화려한 직업 뒤 찾아온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김 교수는 60세까지 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강연과 자문으로 억대의 수입을 올렸던 그는 은퇴 후에도 학문적 명성을 기반으로 잘 살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 후 강연 요청은 급격히 줄었고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실수는 인간관계를 넓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로지 학문과 직장에서의 관계에만 의존했기에 은퇴 후에는 누구와도 깊이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시작한 과도한 소비는 결국 재정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김 교수는 은퇴 후의 삶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돈을 쓰다 보니 결국 경제적 어려움과 더 큰 외로움만 남았습니다. 교훈. 은퇴 후 삶에서 경제적 안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은퇴 전에 관심사를 공유할 친구나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합니다. 3. 세 번째 사례. 은퇴 후 건강관리 실패로 모든 것이 무너진 최 부장. 최 부장은 58세에 은퇴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 일에 전념하며 가족과도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만 은퇴 후에는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라며 새로운 삶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은퇴 후 2년 만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자 병원비가 급증했고 계획했던 여행과 취미생활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최 부장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고 시간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요. 교훈. 은퇴 준비는 재정과 관계뿐 아니라 건강관리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50대부터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3가지 핵심 전략. 현금 흐름 기반의 자산 구조 만들기. 단순히 자산 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월세, 배당 등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새로운 취미 만들기. 은퇴 후의 외로움은 예상보다 큰 문제입니다. 평소에 다양한 취미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은퇴 후에도 즐겁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습관화하기.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야 은퇴 후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긴 여정이며 그 준비는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위 1%의 자산가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추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재정, 관계, 건강을 모두 아우르는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위 1%도 무너질 수 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상위 1%도 무너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은퇴는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삶의 전반적인 균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이미 은퇴를 경험하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은퇴 후 내가 살아갈 방식은 정말 준비되었는가? 여기서 준비란 단순히 자산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건강 관리,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까지 포괄적으로 준비해야만 진정한 은퇴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흔히 간과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돈은 무조건 많아야 한다. 잘못된 자산 관리의 함정.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은퇴 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후 삶은 우리가 얼마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것을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위 1%조차도 자산 구조를 잘못 짠 탓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한 자산 관리의 사례. 부동산 자산만 의존한 김 과장. 김 과장은 서울의 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며 그 가치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제 불안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자산 가치가 급락했고 월세 수익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금을 까먹으며 생활해야 했고 은퇴 후 불안정한 삶에 큰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해법 부동산 자산이든 금융 자산이든 자산의 일부를 꾸준한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주나 월지급형 펀드에 투자하거나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2. 인간관계는 어떻게든 된다. 은퇴 후 외로움의 늪. 은퇴 전에는 회사 동료나 비즈니스 관계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 이러한 관계는 빠르게 사라지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외로움이 만든 문제의 사례. 은퇴 후 고립된 이 교수. 이 교수는 대학에서 존경받는 학자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학문적 관계 외에 다른 인간관계를 만들어 놓지 않아 은퇴 생활이 매우 고립되었습니다. 외로움은 그를 우울증으로 몰아넣었고 이로 인해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해법 은퇴 전부터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꾸준히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3. 건강은 기본으로 따라온다. 관리 실패의 대가. 건강은 은퇴 후 삶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하지만 은퇴 전까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은퇴 후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건강 관리 실패의 사례. 건강을 놓친 최 부장. 최 부장은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꿈꿨지만 심혈관 질환으로 고통받으며 병원비로 퇴직금을 다 써야 했습니다. 건강 문제는 그의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삶의 질까지 떨어뜨렸습니다. 해법 은퇴 전에 반드시 건강 관리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필수입니다. 특히 50대부터는 매일 30분 이상 걷거나 간단한 근력 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3가지 준비법. 1. 현금 흐름 기반 자산 관리. 은퇴 후 자산을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익, 배당 소득, 월지급형 펀드를 활용하면 경제적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관계 맺기와 관심사 개발. 은퇴 후에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개발하세요. 예술, 운동, 독서 클럽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면
외로움에서 벗어나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은퇴 후 건강 문제는 삶의 모든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새 출발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위 1%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재정, 인간관계, 건강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은퇴 후 삶을 설계하세요. 그럼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행복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62세 교사의 은퇴 후 고독사, 장례식에서 밝혀진 충격적 스토리. 여러분, 혹시 은퇴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60대 전후로 은퇴를 맞이하는 분들이 많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내가 정말 쉴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자유롭게 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은퇴 준비의 전부인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예상과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는 경우가 흔하죠. 오늘은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62세까지 교직에 몸담았던 분이 은퇴 후 제대로 된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준비 없이 홀로 지내다가 고독사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모여든 지인들은 모두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해요. 평소에 성실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마음 다들 공감하시죠? 은퇴 후 삶이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유난히 안타까운 건 이분이 교직 생활 당시에는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로부터 존경도 많이 받고 사회적 지위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이었던 거예요. 정작 은퇴를 하고 나니 교직 네트워크에서 관계가 헐거워졌고 본인도 이제는 편히 쉬어야지라는 생각에 애써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혼자 생활을 하시다가 점점 외롭고 허전함을 느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어색해서 결국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한 채로 떠나셨죠. 이게 남일 같지 않은 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직업에서 물러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데 있어 실제로 마주칠 수 있는 세 가지 사례를 구어체로 조금 친근하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넘기지 말고 내일처럼 미리 준비해보자는 거예요. 1. 나는 왜 갑자기 빈털터리가 된 걸까? 마이너스 무리한 자영업 도전의 함정. 첫 번째 사례는 58세 때 조기 퇴직을 하고 바로 자영업에 뛰어든 분의 이야기예요. 물론 자영업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은퇴금을 가지고 식당을 차리셨는데 제대로 된 시장 조사 없이 요즘 대세라 더라라는 말만 믿고 덜컥 시작하신 거예요. 예전엔 높은 직급으로 근무하셨으니 회사 내에서는 통솔력도 있고 결정력도 좋았을 텐데 식당 경영이라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노하우가 있을 거야 라고 자신감을 보이셨는데 일단 식당이라는 현장은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고요. 예산을 잘못 잡아서 초반부터 적자가 났고 메뉴 선정이 고객층에 맞지 않아서 장사는 점점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건 안 되겠네라고 빠져나올 방법을 고민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자존심도 있고 초기 투자금을 날릴까 두려워서 계속 버티셨죠. 결국에는 더 큰 빚을 떠안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친구나 지인이 당신 식당 망했다며? 이런 말이라도 들을까 두려워서 아예 사람들 만나는 것도 기피하게 되었어요. 결국 노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지라는 원칙 없이 무작정 투자한 탓에 재정적으로도 궁지에 몰리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버린 거죠. 이 사례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퇴 후에는 내가 무엇을 잘하고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실패했더라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재정비할 용기가 필요해요. 자존심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인생 후반부에는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과감한 손절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몰랐어요. 마이너스 독거노인의 일상. 두 번째 사례는 61세에 은퇴를 했는데 아내와 자녀들은 직장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본인은 고향에서 혼자 지내는 경우예요. 은퇴 후 시골집에서 소일거리 하면서 살겠다는 로망이 있었던 거죠.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터라 한적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적막했답니다. 오전에는 동네 마실도 다니고 텃밭도 가꾸면서 그럭저럭 지냈지만 오후가 되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TV도 질리고 운동도 꾸준히 하기 어렵고 정말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와 주말에나 겨우 전화통화나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는 수준. 어르신들께서도 마을회관에 가면 나름 반갑게 맞아주시지만 자기들끼리 이미 관계가 단단히 맺혀 있어서 쉽게 섞이기는 힘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자 점점 우울감이 깊어졌고 내가 앞으로 여생을 이렇게 보내야 하나라는 생각에 삶의 의욕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다는 거예요. 노년의 외로움이라는 게 단순히 심심함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존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전원생활이나 독거 같은 로망을 이루고 싶다면 미리 주변 환경을 꼼꼼히 조사하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인프라 병원, 마트, 교통, 모임 등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나 친구 이웃과의 교류 방법도 미리 생각해두는 게 좋겠죠. 이분이 결국 몇 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와 가족과 재합류했을 때 이미 체력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서 그래도 일찍 결심하기를 다행이다 하라고 하셨대요. 3.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마이너스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은 사례.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지내시는 분의 이야기예요. 자칫 우울한 이야기만 늘어놓다가 은퇴 생활이 너무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질까봐 이번에는 조금 희망찬 케이스를 말씀드려 볼게요. 70세가 넘어서도 꾸준히 건강을 챙기며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젊을 때 교직 생활을 하셨고 은퇴 후에도 평생교육이라는 사명감으로 지역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서 재능기부 형태로 글쓰기 강의를 해주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누가 내 강의를 듣겠어라는 생각에 망설이셨는데 막상 강의를 열어보니 기대 이상의 호응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은 강의를 하면서 젊은 수강생들과 친해지고 삶의 활력을 계속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에 기여한다고 느끼니까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 덕분에 건강도 더 잘 관리하게 되었다고 해요. 듣는 저희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사실 이 사례는 은퇴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꼭 돈을 버는 활동이어야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서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과 관계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은퇴 이후 삶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요소라는 거죠. 은퇴, 더 이상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자세.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린 세 가지 사례가 모두 남일 같지 않죠? 교직에서든 기업에서든 어느 직종에 있든 간에 우리는 모두 결국 언젠가는 은퇴를 맞이해야 해요. 문제는 은퇴를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가 마치 인생의 끝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몸이 허락하는 한, 여전히 세상을 보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삶이 이어지는데 그 긴 시간을 그냥 빈둥거리기만 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겠죠.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 재정적 준비 적어도 은퇴 후 20년 이상은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좋아요. 무리한 투자나 무계획적 자영업보다는 철저한 시장 조사와 리스크 관리가 필수예요. 관계 맺기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끊어질 수 있어도 은퇴 후 새로운 인연,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어요. 독거 생활을 원하더라도 주변과의 연결은 유지해야 해요. 이게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자, 실현 은퇴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 고민해 보세요. 그게 취미든 재능 기부든 봉사든 혹은 소소한 부업이든 상관없어요.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62세 교사의 안타까운 일을 듣고 정말 남일 아니구나라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은퇴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전과 똑같은 삶의 방식이나 태도로 살아가긴 어려워요. 그러니 미리 준비하고 주변의 도움도 요청하고 나 자신에게도 솔직해져야 해요. 은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갑갑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아직 멀었는데? 하실 수도 있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조금씩 생각해두고 그에 맞춰 작은 실천이라도 해보면 인생 후반부가 훨씬 탄탄해지고 안정감도 생긴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현재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그 62세 교사처럼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 하는 고민이 드신다면 지금이라도 가볍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지인들에게 해보면 어떨까요? 사회적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그 자체로 보험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은퇴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요. 직장에서 벗어난 자유와 그동안 못 누렸던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실 수 있다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나가길 바랍니다. 50대, 60대에 다가오며 누구나 한 번쯤 꿈꿉니다. 열심히 일한 내 인생, 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남들보다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조차 은퇴 후 갑작스러운 공허함과 경제적 압박에 시달립니다. 퇴직 후엔 그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라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죠.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직업의 안정성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잔혹한 현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은퇴 후 진짜 삶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퇴직 후 천국일 줄 알았는데 공무원이 털어놓는 은퇴의 충격적 진실. 퇴직 후의 삶, 특히 공무원이라면 연금만 믿고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막상 현실은 다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안정적이라 여겨진 공무원들도 흔들리게 만듭니다. 오늘은 은퇴 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충격적인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 사례 1 연금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빠듯한 현실. 김모 씨는 30년 동안 시청에서 근무한 뒤 60세에 퇴직했습니다. 그는 매달 200만 원 이상의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이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의료비, 손자 돌봐주는 비용, 심지어 친구들과의 모임비까지요. 매달 연금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퇴직하고 나서야 알았죠. 연금만으로 안정적인 삶을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김 씨는 경제적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 후 새로운 소득원을 찾기 위해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 필요한 비용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연금만 믿기보다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하거나 은퇴 전부터 현실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사례 이퇴직 후의 공허함과 정체성 상실. 박모 씨는 교사로 35년간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는 예상치 못한 정체성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바쁘게 지내던 내가 갑자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너무 허전했어요. 나는 이제 뭘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퇴직 후 박 씨는 하루하루가 무료하게 느껴졌고 그로 인해 우울증 초기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는 취미로 악기를 배우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점차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교훈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 전에 미리 취미를 만들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사례 3. 배우자와의 갈등. 정 씨 부부는 둘 다 공무원으로 은퇴 후 연금으로 여유 있게 살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생활 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계속 비싼 취미를 유지하려 하고 저는 그 돈으로 조금 더 절약하며 살고 싶었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 부딪히다 보니 말다툼이 끊이지 않았죠. 결국 정 씨 부부는 은퇴 후 재정 계획을 다시 짜며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조금씩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공통의 목표를 세우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서로의 생활비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배우자와의 생활 방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전의 대화로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하고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3가지 필수 조건. 현실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부업, 소규모 투자 등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체성 찾기. 퇴직 후의 공허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를 통해 얻었던 성취감을 대체할 취미나 봉사활동, 소모임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소통. 특히 배우자와의 생활 방식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기대치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재정 및 생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 후 삶은 우리가 상상했던 천국일 수도 준비 부족으로 인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은퇴를 단순히 쉬는 시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준비하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지금부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퇴직 후의 두 얼굴 전문가가 알려주는 은퇴 준비의 모든 것.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두 얼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주어지는 휴식과 자유의 얼굴이고, 또 하나는 준비 부족으로 인해 찾아오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체성 상실의 얼굴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후자의 얼굴을 맞닥뜨립니다. 특히 공무원들처럼 비교적 안정적이라 여겨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조차 은퇴 후의 현실에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준비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퇴직 후 천국이 아닌 지옥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연금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은퇴 후 재정의 재설계. 은퇴 후 가장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는 연금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공무원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실제로 은퇴 후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중견 공무원이었던 김 씨는 은퇴 후 매달 약 25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겉보기엔 적지 않은 금액이죠. 하지만 의료비, 주거비, 손주 학비 지원 등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매달 적자가 생겼습니다. 김 씨는 결국 은퇴 후 재정 관리를 위해 파트타임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전문가 팁. 연금은 기본 안전망일 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은퇴 전 추가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거나 부동산, 소액 투자 등의 자산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생활비를 줄이는 구체적인 계획도 필수입니다. 2. 정체성 상실. 퇴직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바로 공허함입니다. 출근하며 바쁘게 일하던 삶이 갑자기 멈추면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박모 씨는 30년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자신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겠다고 다짐했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지루함과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좋아했던 음악을 배우고 동네 아이들을 위한 무료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전문가 팁.
퇴직 후에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를 개발하거나 자원봉사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나도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자존감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전에 이런 활동을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우자와의 갈등. 은퇴 후에도 함께 가야 할 동반자. 퇴직 후의 삶은 혼자가 아닌 배우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생활 방식과 소비 습관의 차이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정 씨는 은퇴 후에도 골프, 고급 외식 등 비싼 취미를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소박한 농촌 생활을 하며 절약하는 삶을 원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지속적으로 충돌을 일으켜 결국 부부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목표를 공유하고 공통의 관심사에 맞춘 새로운 취미도의 교실을 찾았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 부담도 줄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후 부부 관계는 재정 계획만큼 중요합니다. 서로의 기대치를 사전에 공유하고 공통의 목표를 세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3가지 실질적인 전략. 재정 관리 미리 계획하고 다각화하라. 연금 외에도 소규모 부업, 투자 등을 통해 다각적인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예산을 미리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신적 준비.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라. 취미나 봉사활동 혹은 단순히 친구들과의 모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부부 협력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역할 찾기. 퇴직 후 부부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충분히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면 공무원 연금이라는 안정망이 있어도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은퇴 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과 지옥 중 어디에 가까울지는 바로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 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5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본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을까? 내가 다시 사회에서 일할 수 있을까? 이제 와서 뭘 배우는 게 가능할까? 이 질문들은 60대가 되면 더 절박해진다. 회사에서 정해준 정년이 다가오고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경험이 한순간에 필요 없어진 듯한 허탈함이 찾아온다. 일부는 퇴직금을 손에 쥐고 편하게 쉬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 건강관리 비용, 그리고 예상보다 길어진 노후. 돈 걱정 없이 지낼 방법은 없을까? 다행히 방법은 있다. 자격증이다. 퇴직 후에도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 하나만 있어도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가 열린다. 과거처럼 회사에서만 일해야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증명하는 자격증 하나면 어디서든 다시 일할 수 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퇴직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인기 자격증 6가지를 알아보자. 하지만 단순히 리스트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까지 알려주겠다. 1. 5060대가 도전하기 좋은 인기 자격증 6가지. 이제부터 소개할 자격증들은 단순히 따면 좋다 수준이 아니다. 실제로 취업과 창업이 가능한 것들이며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가능, 퇴직 후 인기 자격증. 요양보호사,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 증가, 일정 교육 후 취득 가능. 바리스타, 카페 창업 및 취업 가능, 실버 바리스타 과정 인기. 전기기능사 기술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재취업 수요 높음. 손해사정사 보험 관련 업무, 은퇴 후 전문직으로 활동 가능. 사회복지사 복지기관 및 상담 분야에서 수요 증가. 위 자격증들은 특정 업계에서 꼭 필요하거나
일정 수준의 경력과 무관하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자격증을 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보자. 나도 할 수 있을까? 실제 사례 3가지. 사례 1. 50대 퇴직 후 공인중개사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다. 집에서 놀던 남편이 지금은 바빠. 김철수 56시는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했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다. 퇴직금이 있다고 해도 언젠가 바닥날 것이고 가만히 집에 있자니 무료했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례를 접하고 도전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낯선 용어와 법률이 많아 어려웠지만 하루 34시간씩 꾸준히 공부한 끝에 1년 만에 합격했다. 이후 지인의 도움을 받아 작은 부동산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자신만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월 3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다. 솔직히 공부할 때 힘들긴 했어요. 하지만 50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60대엔 더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사례 2. 60세에 시작한 요양보호사, 65세에도 당당한 직장인. 몸만 건강하면 할 수 있어요. 박영희 60씨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다. 남편이 은퇴하자 소득이 줄었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방안을 찾아야 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가 높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후 근무를 시작했다. 그녀가 일하는 곳은 하루 45시간 정도만 일하는 파트타임 형태라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덜했다. 현재는 한 달에 15만 2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 자격증 하나로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게다가 요양보호사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직업이라 안정적이에요. 사례 3. 퇴직 후 카페 창업, 바리스타로 새로운 삶을 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니. 이정훈 58씨는 평소 커피를 좋아했다. 하지만 대기업 퇴직 후 할 일이 없었다. 고민 끝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창업을 결정했다. 처음에는 작은 키오스크형 카페부터 시작했다. 바리스타 학원에서 실습을 많이 했던 덕분에 운영이 어렵지 않았다.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 손님이 늘었고 현재는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퇴직하고 뭘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결국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커피 한 잔에도 나만의 감성을 담아 고객과 소통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3. 결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50대, 60대에 다시 공부하고 도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안다. 하지만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퇴직을 앞두고 불안하다면 오늘 당장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보자. 내가 가진 경험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면 더욱 좋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법. 지금이라도 도전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어떤 자격증이든 하나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살 길이 열린다. 당신의 선택이 은퇴 후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삶을 준비하며 자격증을 하나쯤 따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자격증이 돈이 되거나 재취업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증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자격증이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되는 조건.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자격증을 선택하든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시장 수요가 있어야 한다.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시장이 존재하는가? 이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는 고령화로 인해 계속해서 인력이 필요하지만 환자 능력 검정 시험 같은 자격증은 실무에서 활용할 곳이 거의 없어 수익화가 어렵다. 사례. 공인중개사,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중개업의 수익성이 올라가지만 시장이 침체되면 자격증을 따도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다. 전기기능사, 전기설비와 관련된 기술직은
일정한 수요가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실무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격증은 최소한의 전문성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일을 잘하는 것과는 별개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관련 경험이 부족하거나 실무에서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업과 창업이 쉽지 않다. 사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도 실제 카페 운영 경험이 없다면 취업이나 창업이 어려울 수 있다. 고객 응대, 원두 선택, 기계 사용법 등을 추가로 익혀야 한다. 손해사 정사 보험 관련 지식이 많아도 실무 경험이 없으면 신뢰를 얻기 어렵고 의뢰를 받기 힘들다.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자격증을 활용한 수익 활동은 업계 네트워크와 최신 정보 업데이트가 중요하다. 법 개정, 기술 변화, 소비 트렌드 등에 맞춰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인맥을 쌓아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사례: 사회복지사 복지 정책이 변화하면 그에 맞게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 단순히 자격증만 있으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정책과 시장 흐름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기 쉽다. 5060대가 도전하기 좋은 현실적인 자격증 6가지. 위 조건을 고려할 때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자격증을 소개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 경매임대 컨설팅 가능. 요양보호사,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인력 수요 증가. 바리스타, 카페 창업 및 강사 활동 가능. 전기기능사 아파트, 공장, 건물 유지 보수 및 설비 관리 가능. 손해사 정사, 보험 심사 및 컨설팅 업무 가능. 사회복지사, 복지기관, 상담센터, 노인 돌봄 서비스 활용 가능. 이들은 비교적 현실적인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하며 나이와 관계없이 도전할 수 있는 분야다. 3. 사례로 보는 자격증 활용법. 사례 1.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 창업 성공. 김철수 56씨는 퇴직 후 소득 걱정을 하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로 했다. 1년간 공부 끝에 합격한 후 부동산 사무소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는 자신만의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핵심 포인트. 부동산 시장 흐름을 꾸준히 파악해야 한다. 중개사무소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SNS나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도 필요하다. 사례: 이 요양보호사 파트타임으로 안정적 수익 창출. 박영희 60씨는 전업주부였지만 남편 퇴직 후 생활비 걱정이 커졌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루 45시간 정도만 일하는 파트타임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이다. 현재는 한 달 15만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다. 핵심 포인트. 체력 부담이 적고 나이가 많아도 일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직종이다. 일정한 교육 이수 후 쉽게 취득할 수 있다. 사례 3. 바리스타 퇴직 후 카페 창업. 이정훈 58씨는 평소 커피를 좋아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후 키오스크형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핵심 포인트. 단순 자격증 취득이 아니라 실습과 경험이 중요하다. 초기 창업 비용을 낮추고 지속적인 고객 관리를 해야 한다. 카페 창업 외에도 강사, 원두 납품 등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자격증 하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까? 자격증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요가 있는 분야에서 실무 역량을 갖춘다면 충분히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5060대라도 새로운 배움을 두려워하지 말자. 단순히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자. 자격증을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세우자.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 지금이라도 도전하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